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3주차 강의는 Understanding IT Terms and Idioms에서 소프트웨어, IT하고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entence of this week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Build in a Computer World 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25 idioms you should know for software development.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25가지 이디엄이라는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살펴보고, 네, 리딩 레코멘데이션, 우리가 사용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ntence of this week입니다. Everything that can be invented has been invented. 발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발명되었다. 네. 찰스 H. 듀웰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얘기했는데, 뭐 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발명되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똑같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어 컨셉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The Keyword in a Computer World 에서 컴퓨터 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단어들을 좀 뽑아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AI입니다. AI is sh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 term coined by John McCarthy in 1955 at Dartmouth College. 네, 다트무스 컬리지에 있는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1955년에 이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AI는 Artificial, 인공, Intelligence, 지능의 약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It is related to the work of Alan Turing, who in 1950 developed the Turing test, which evaluates a machine's ability to exhibit behavior equivalent to or indistinguishable from a human. 즉, 사람과 구분할 수 있거나 혹은 동등한 어떠한 행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앨런 튜링,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를 개발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이 업적과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scientific study of AI aims to develop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which emulates process of the human brain, including the processing of photographic images and human languages. 네. AI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냐? 사람의 두뇌의 그 생각하는 절차를 에뮬레이팅은 그냥 보통 우리말로도 에뮬레이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모방하다, 뭐 A라는 데에서 실행되는 것을 B에서 실행하도록 만들 때 에뮬레이트라고 많이 합니다. 에뮬레이터라는 게임도 아실 거예요. 아마 옛날 오락실 게임을 컴퓨터에서 돌리는 에뮬레이터,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에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이미지를 보고 기억을 하거나 물건을 구분하거나 뭐 말을 듣고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널로그입니다. 애널로그 or analog 이거는 미국식 표현이랑 영국식 표현입니다. 네, analog or analog i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sent as signals of varying frequency instead of on or off, like a digital data transmission.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미션과 같이 온 오프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전기적인 신호 통신에 사용하는 것,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한다.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형이 생기는 거나 시계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린 다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nalog allows equipment to handle information that continuously changes, such as voltage, current, and wave. 네, 아날로그는 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허락한다. 네, 어떤 거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어떠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는 네,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뭐 웨이브, 물결 뭐 이런 것들이다. The picture to the right in the sample of in an example of an analog signal or how analog may be represented.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아날로그는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In the example of the wave, it has a high and low value with numerous values in between. 그래서 최고값과 최저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디지털로 변환을 한 경우에는 이 중간값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With a digital wave, it would have a high or low value, on or off, with nothing in between. 그래서 얘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위부터네요. 네, 이렇게 바뀌게 돼서 10, 10, 10,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무시되고 이 위에 값들만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과정을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으로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를 할 때 변경을 시킬 때 많은 데이터들이 사라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간 딱 얘기하면은 뭐 21시 50분 46초 이렇게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21시 46분 51점 몇몇몇몇 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 우린 그 뒤를 절사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1초, 2초, 3초라고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Initially founded by Andy Lubin in October 2003 and later acquired by Google on August 17, 2005. 네. 초기에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2003년 10월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구글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다. 2005년 8월 17일에. Android is a free Linux-based platform and is an open software stack with an operating system, middleware, and applications.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무료인 리눅스 기반의 플랫폼이고 얘는 오픈 소프트웨어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운영체제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고 운영체제와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다.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윈도우즈 뭐 이런 애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미들웨어는 거기에 설치되는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우리는 보통 미들웨어라고 부릅니다. 랜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그래픽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린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 was originally
developed by Google and released on November 5th, 2007 for mobile platform. 네, 모바일 플랫폼을 위해서 2007년 11월 5일에 배포가 되었다. 구글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구글에 의해서 개발되고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T-Mobile's G1 phone, HTC Dream, is the first phone to be released to the public with Google Android on September 23rd, 2008. 네, 2008년 9월 23일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최초로 공개를 한 첫 번째 폰은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의 지원폰이다. 이 폰은 네, HTC라는 회사의 드림이라는 폰이고요. 기계 명칭은 네, 그래서 지원폰이라는 이름으로 네,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 Android is a strong rival to the Apple iOS, a closed operating system and platform used on the Apple iPhone. 네, 안드로이드는 정말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의 iOS를 가지고 있는데 이 iOS는 폐쇄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즉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운영체제고 플랫폼이다. 얘네들은 애플의 아이폰에서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카이브입니다. An archive is a site or location that has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bout a topic that can be downloaded or browsed. 네.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 또는 위치를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보냐? 어떤 토픽에 대해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카이브. 이걸 해석하면 우리는 저장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데이터 저장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Archives can be used to research and learn more about the topic being discussed. 그래서 네, 열심히 토론되는 토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네. For example, Computer Hub can be considered an archive of computer information. 네, 컴퓨터 인포메이션의 아카이브로 컴퓨터 호프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네. Archive is another term used to describe a file that contains multiple files that are usually compressed file.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파일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이라고 사용하는 것들도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The Internet Archive is a non-profit that was founded in 1996 that's been backing up web pages since it was founded and now also stored old text, audio, moving images, and software. 네, 소프트웨어와 움직이는 그림들 그리고 사운드, 음성 파일들이랑 그 다음에 오래된 글들이 모두 현재 저장되고 있다. 언제부터? 얘가 개설된 이후부터 계속 저장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웹페이지를 백업하는 백킹업, 백업하는 것으로 1996년에 창단된 비영리 단체다.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곳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rchitecture. 네, architecture는 구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건축. 네, 건축 혹은 건축물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우리 쪽에서 아키텍처 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구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 운영체제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나타낼 때 이 아키텍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When referring to computer architecture or computer architecture is their overall design and layout. 네. 컴퓨터에서는 아키텍처 또는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말은 그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 Architecture includes where
connections and parts of the computer are to be placed. How each of components operate with each other, dimensions, etc. 네, etc라고 읽기도 하고요. 네. 네, 아키텍처는 네.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의 부품들과 이것들이 어디에 이 부품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네. 각각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CPU architecture is very similar, except it deals with how the many components of a processor are arranged and work together, as well as how far apart the transistors are. 네, CPU 아키텍처도 매우 유사한데 반면에 다른 점은 얘네들은 얼마나 많은 프로세서에 얼마나 많은 컴포넌트들이 포함되고 있고 뭐 arranged 정렬 뭐 이런 뜻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arranged를 정렬로 표현하면 한국말로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backend입니다. backend. 네. In general, a backend task or operation is one that is performed in the background without a user awareness or direct interaction. 네.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인식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네. 뒤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백엔드 태스크 혹은 백엔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즉 뒷단에서 동작하는 일반적으로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동작하는 애들이다. 사용자와 인터페이싱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아도 뒤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실 때 메시지가 날라올 때 그 메시지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패킷으로 날라왔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지하지 않더라도 얘는 끊임없이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 UI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UI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화면에다 보여주고 소리도 카톡 이렇게 소리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뒷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백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 뒤, 끝. 그래서 뒤쪽 끝에 있는 애. 반대말은 프론트엔드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를 쓰실 때 눈으로 보고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백엔드라고 주로 부릅니다. In programming and development, the backend is a term that describes a person who designs and develops programs and scripts that process data and perform tasks the user doesn't see. 그래서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어떠한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스크립트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백엔드라고 쓴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는 디지털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코딩도 함께 배워서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디자인적인 감각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미적 감각, 어떤 게 편리한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이고요. 백엔드는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or example, a website's backend developer is responsible for how the server sends information to visitor.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의 백엔드 개발자는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서버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contrast, 반면에 A front-end development is responsible for how the information is presented and how user may interact with it.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저가 어떻게 이것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마우스를 눌러야 되는지, 터치를 눌러야 되는지, 뭐 게임 UI, 그러니까 UI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backdoor입니다. backdoor. Alternatively referred to as a manhole or trapdoor. A backdoor is a term used to describe a hidden method of bypassing security to gain access to a restricted part of a computer system. 네. 백도어는 맨홀이나 트랩도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백도어는 어떠한 컴퓨터에 금지된 영역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우회하거나 하는 숨겨진 메소드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뒤로 숨어서 들어와서 컴퓨터를 조작한 거나 뭐 데이터를 빼가거나 하는 것들을 백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example, a programmer may insert a piece of code that would allow them access to a computer or secure area using a password that only they know. 오직 그들만이 아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secure area, 보안 구역이나 컴퓨터를 프로그래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삽입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코드들을 백도어 코드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숨겨진 코드들, 여러분들 스미싱이나 뭐 피싱 같은 경우 문자 오면은 그거 링크 누르면은 뭐 연락처가 다 날아간다거나 돈이 송금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백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는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Bluetooth is compu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pecification that describe how devic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네. 블루투스는 컴퓨팅 하는 데나 통신 업체에서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스펙스피케이션, 정의, 문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스펙스피케이션 혹은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명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명세들은 기술용, 산업용 명세는 어떻게 디바이스들이 다른 것들과 통신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이러한 기술적 명세다. 그래서 기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기술이다. Devices that use Bluetooth include computers, a computer keyboard and mouse, personal digital assistants, and smartphones. 네. 그래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기들은 컴퓨터나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PDA,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PDA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뭐 이어버드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팟이라든가 뭐 마우스는 뭐 여기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서 주로 사용하죠. 여러분들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셋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다 그 기술을 나타내는 겁니다. Bluetooth is an RF technology that operates at 2.4 GHz, has an efficient range of 32 feet, 10 meters. This range can change depending on the power class and has a transfer rate of 1 Mbps and throughput of 721 kbps. 네, 블루투스는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고요. 그냥 무선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주파수 기술로 2.4GHz의 대역을 사용을 하는데 32피트, 약 10m 이내에서 유효한 범위를 가지고, 근데 이 범위는 세팅에 따라서 파워 클래스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거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론상 최대 50m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25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써보시면 아마 5m 이내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전송 속도는 1Mbps고 처리량은 한 721kbps 정도 처리할 수 있다. 초당 721kbit를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PU입니다. CPU. Alternately referred to as a processor, central processor, or microprocessor. The CPU, pronounced CPU, is the central processing unit of a computer. 네. 얘는 보통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중앙 장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센트럴 프로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CPU는 읽을 때 CPU라고 안 읽고 CPU 이렇게 띄어서 읽는 형태로 읽기도 하는데 얘는 중앙 처리 장치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한다. A computer's CPU handles all instructions it receives from hardware and software running on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부터 받는 모든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애다. 네. 다음은 client입니다. client. A client is a computer that connects to and uses the resource of a remote computer or server. 네, 서버나 원격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된 컴퓨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동작하는 게 클라이언트, 동작하고 있는 것이 서버.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서버가 서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속해서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Many corporate networks comprise a client computer for each employee, each of which connects to the corporate server. 네, 상응하는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각각의 사용자별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을 다양한 회사들이, 네트워크들이 제공을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업 조직이. 네. The server provides resources like files, information, internet, and intranet access, and external processing power. 네, 외부에 있는 처리 장치의 여기서의 파워는 힘이라기보다는 처리 능력, 처리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냥 프로세싱 파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한국말에서도. 네, 그래서 외부의 프로세싱 파워와 그 다음에 인트라넷, 내부망,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과 같은 인트라넷, 그 다음에 혹은 인터넷에 접근을 한다거나 정보에 접근한다거나 파일과 같은 이러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을 서버라고 한다. In the case of processing, 네, 처리의 관점에서는 any work done on the server is referred to as server-side work. 그래서 어떤 프로세싱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우리는 server-side work이라고 얘기를 하고, any work done on the local client is similarly called client-side. 따라서 유사하게 여러분들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네, 클라우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스토리지 많이 쓰실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도 쓰실 테고,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뭐 드랍박스, 뭐 MS의 드라이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다 쓰실 텐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Cloud computing is a term used to describe service provided over a network by a collection of remote server. 그래서 원격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서버들의 집합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들을 일컫는 용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즉 서버들이 막 이렇게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무언가를 쓰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his abstract cloud of computers provide massive distributed storage and processing power, which can be accessed by any internet-connected device running a web browser. 네. 흔히 우리는 줄여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네.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터는 네, 대용량의 분산된 저장 공간을 제공하거나 네, 처리하는 파워,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네,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인터넷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장치에서 어떤 장치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When referring to an internet address or name, a domain or domain name is the location of a website. 네. 우리가 인터넷 주소 또는 이름을 도메인 혹은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웹사이트의 위치를 가리킨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속을 할 때 www.daum.net 이렇게 치면은 다음에 접속하고 www.naver.com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이 이름을 우리는 도메인 혹은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 컴퓨터의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뭐 203.250.33.250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소들을 사람들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형태가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For example, the domain name google.com points to the IP address 216.216.164.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 google.com을 지시하면 이거에 대한 IP 어드레스인 216.58.216.164에 접근하게 된다. Generally, it's easier to remember a name rather than long string of number. 그래서 긴 숫자들보다는 당연히 이름이 훨씬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한다. A domain name can be a maximum of 63 characters with one character minimum. 네, 최소 한 글자에서 최대 63글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메인 이름은. And is entered after the protocol in the URL, as you can see in following example. 이 그림처럼 네, 프로토콜을 명시하고 주소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HTTPS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입니다. 그래서 보통 HTTP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보안을 강화한 게 HTTPS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접속해줘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lternatively referred to as a data bank or a data store, and sometimes abbreviated as a DB. A database is a large quantity of indexed digital information. 다른 말로 데이터 뱅크 혹은 데이터 스토어, 줄여서 DB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큰 양의 인덱스 되어 있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다. 디지털 인포메이션은 뭐 디지털 정보라고 하면 인덱스드라고 하면은 색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기호가 있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그런 인덱스들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can be searched, referenced, compared, changed, or otherwise manipulated with optimal speed and minimal processing expense. 그래서 이것은 검색도 가능하고 참조도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재조작도 가능한데 어떻게? Optimal speed and minimal processing expense. 최적의 속도로 최소한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검색하고 바꾸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Debug. 네, debug. In general, debug refers to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removing errors from a program source code. 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서 에러들을 제거하거나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그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네, 디버그는 D에다가 버그를 붙인 단어예요. 네, 버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벌레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D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에러를 제거하는 걸 디버그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이렇게 치지 않고 천공 테이프라고 하는 테이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없으면 1, 구멍이 있으면 0 해서 기계어를 이렇게 코딩을 해서 썼는데, 그럼 얘를 읽는 장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쭉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구멍들을 읽어서 프로그램들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우연치 않게 여기에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죽어서 말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막았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실행을 해도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죽은 벌레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벌레 버그를 디버그 했더니 프로그램이 동작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린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의 에러를 없애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부릅니다. For example, a developer may send a debug command through a program to see where in the code an error has occurred, so he or she can resolve or at least bypass it.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들은 디버그 커맨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 디버그 커맨드를 보낼 수 있다. 수로 프로그램 어디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발생됐을 때 그래서 그 개발자는 얘네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얘를 실행하지 않도록 바이패스 넘겨버리는 거죠. 바이패스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도커. 도커는 최근에 진짜 각광받는 그런 가상화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Docker is containerization software. 그래서 컨테이너 아시죠? 이렇게 컨테이너, 배 위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정규화시켜서 딱딱 맞춰서 얘네들을 재조합할 수 있게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이렇게 어떻게 한국말로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컨테이너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It can encapsulate an application as well as the application system level configuration and environment into a modular unit called a container.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그런 모듈러 모델로 어떠한 시스템 레벨의 환경이나 설정이나 환경들을 그렇게 모듈화해서 캡슐화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캡슐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Each container has a dedicated file system similar to a traditional virtualized OS. 그래서 전통적인 가상화 OS와 유사하게 파일 시스템을 전용적인 그런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Many containers can be loaded by installed simultaneously and they are automatically managed by a Docker software.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은 우리가 컴퓨터로 불러와서 실행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리고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도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mbedded입니다. In general, embedded or unembedded system is a term used to describe an object, software, or hardware that is independent and does not need an external program or device to run it. 일반적으로 embedded 또는 embedded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어떤 오브젝트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오브젝트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냐, 이것들은 독립적이고 외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애들이다. 혹은 스스로 동작하는 그 기계들을 얘기한다. A good sample is an embedded operating system, which is software included in many specialized devices. 좋은 예로 embedded operating system은 대표적인 건데 다양한 특성화된 기기들을 가지고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들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디지털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 다 embedded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스마트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스마트폰도 embedded 시스템의 범주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만, 뭐 이런 주변 장치들,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도 embedded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특성화된 일을 처리하는 어떠한 기기들을 우리는 embedded 시스템 혹은 embedded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ent. In programming, an event is an action that occurs as a result of the user or another source, such as a mouse being clicked or key being pressed. 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벤트는 어떤 액션을 얘기하는데 어떤 액션이냐? 사용자나 다른 어떠한 소스, 뭐 기기가 됐고 프린터가 됐건 메모리가 됐던 그래픽카드가 됐던 그런 장치들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클릭되었다, 키보드가 눌렸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프로그램에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우리는 이벤트라고 불러요. An event handler is a routine that is used to deal with the event, allowing a programmer to write code that will be executed when the event occurs.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에게 허용되고, 그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그 코드들이 그런 이벤트를 딜링하는, 다루는 거다. 이 이벤트 핸들러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일종의 루틴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GUI, 이 말도 여러분들 익숙하신 단어일 거예요. A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is interactive component such as icons and other graphical objects that help a user interact with computer software such as an operating system. 네, GUI는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고, 네. 인터랙티브, 소통하기 위한 어떠한 그 컴포넌트다,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림화된 그런 물체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나 iOS나 맥OS나 이런 것들 다 GUI 기반의 OS들입니다. 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냥 쓰시잖아요. 혹은 손으로 터치해서. 과거의 OS는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GUI가 아닌 OS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GPU입니다. GPU. Short for Graphics Processing Unit, GPU is an electronic circuit used to speed up the creation of both 2D and 3D images. 3dimensional 혹은 2dimensional, 그리고 줄여서 2D, 3D, 3차원,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원, 3차원 이미지 모두를 생성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회로들을 우리는 GPU라고 부른다. 그리고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주로 이제 지포스 뭐 사용하시잖아요. 뭐 요즘엔 2060 Ti 뭐 이런 거 사용을 하실 텐데, 얘네들이 GPU입니다. GPUs can either be integrated, meaning they are built into the computer's CPU or motherboard, or they can be dedicated, meaning they are separated pieces of hardware, are known as a video card. 네, 비디오 카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리된 어떠한 장치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비디오 카드라는 말 안 씁니다. 잘. 과거에 그랬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더보드나 CPU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별도의 기기로, 지금은 별도의 기기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나오는 i7이나 이런 데에는 인텔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서 GPU가 이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y having a separate processor, the GPU allows the computer CPU resources to be used for other important tasks. 네, 그래서 네. 분리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GPU가 컴퓨터의 CPU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뭐 도와준다. 그래서 그래픽 작업은 GPU가 하고 연산 작업은 CPU가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메인보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마더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네. HTML. 네. First developed by Tim Berners-Lee in 1990. HTML is short for Hypermarkup Language.
Hypertext Markup Language. 네.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만들었다. HTML is used to create electronic document called pages that are displayed on the World Wide Web. 네. 월드 와이드 웹은 줄여서 따따따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가 다 www로 시작하는 이유는 다 요거의 약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를 보여주기 위한 페이지, 네, 전자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네. Each page contains a series of connections to other pages called hyperlink.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들은 하이퍼링크라고 불리우는 페이지들 간에 연결된 시리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링크 아시죠? 하이퍼링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링크입니다. 그 링크 눌러. 이게 하이퍼링크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에서 문서 안에서 다른 문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다. Every web page you see on the internet is written using one version of HTML code or another.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보시는 모든 페이지들은 HTML의 어떤 특정 버전으로 작성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음을 들어가든 네이버를 들어가든 구글을 들어가든 뭐 어디를 들어가시든지 간에 그거는 다 HTML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월드와이드 웹은 따따따 혹은 줄여서 그냥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웹. 그러면 웹이라고 부르는 건 다 이 월드와이드 웹을 얘기해요. 영어 단어에서의 웹은 원래 거미줄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문자 웹이면은 거미줄이고요. 대문자 웹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 서칭 할 때 그 웹입니다. Software, sometimes abbreviated as SW and S/W. Software is a collection of instructions that enable the user to interact with the computer. It's hardware or perform tasks. 네, 일반적으로 줄여서 SW라고 쓰기도 하고 S/W라고 쓰는데 이 두 개 다 상당히 요즘 많이 씁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줄여서 쓰는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사용자가 컴퓨터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컴퓨터 그것의 하드웨어 또는 거기서 동작하는 일들, 태스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가능하게 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Without software, most computers would be useless.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대부분의 컴퓨터는 쓸모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For example, without your internet browser software, you could not surf the internet or read this page.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다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던 크롬이 됐던 뭐 파이어폭스가 됐던 오페라가 됐던 사파리가 됐던 뭐가 됐든 이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당신은 인터넷을 서핑할 수도 없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페이지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네. Without an operating system, the browser could not run on your computer. 만약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컴퓨터에서 실행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24 idioms you should know for software developmen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당신이 알아야 하는 25개의 이디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디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집합을 이디엄이라고 부릅니다. 관용어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까요? 일반적인 언어 각각의 단어들의 뜻만을 보면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아닌데 요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디엄이라고 부릅니다. 관용어구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 게임 캐리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캐리는 사실 옮기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상하긴 한데 캐리했어
라고 하면 옮겼어거든요, 사실. 뭐 다른 말로 하면 움직였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게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걸 캐리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관용어구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네. 뭐 이런 것들이 관용어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들의 이런 이디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들 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대부분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이디엄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디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ball is in your court. 그냥 해석해보자면은 네, 공은 그 공은 네 코트에 있어. 그러면 이거를 뭐 테니스 코트라고 칩시다 이렇게. 네. 그러면 공 이렇게 넘어갔죠. 아, 공은 너한테 넘어갔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공은 너한테 넘겨졌어. 이제 난 상관없어. 이제 네가 해줘.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I did my part. Now it's up to you. 내 할 일 끝났어. 이제 너한테 달렸어. 이거죠. 일 넘길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It originates from tennis, where if the ball gets in your court, you deal with it by hitting it across the net to your opponent. 네. 이것들은 실제로 테니스에서 왔는데 테니스에서 이제 공이 여러분들의 코트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상대방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 할 일 끝났어. 이제 네가 해. The ball is in your court.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ballpark. 볼파크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무슨 볼파크 이런 식으로 야구장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장, 야구장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개발자들은 볼파크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ts mean is acceptable range of estimation.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예측 범위를 의미한다. One theory says that ballpark figure was coined in the 1950s, the early year of the space race. 네, 그래서 스페이스 레이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 이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이랑 미국이랑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 초기에 이 단어를 썼어요. 볼팍 피겨라고 네, 사용을 했다. 원래는 네, being something of then inexact science. When a spacecraft returned to Earth, it was said to be in the ballpark if it landed within the pre-designed area. 그래서 우주선을 쏜 다음에 한국이랍니다.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우리가 사전에 고려했던 영역으로 착륙을 했을 때 in the ballpark라고 외쳤다는 거죠. 경기장 안에 공이 왔어 라는 뜻으로. 네. 그 다음부터 볼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This is a baseball references because when balls are hit within the ballpark, they are still playable for the fielding team. 자, 이건 야구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공을 쳤는데 공이 야구장 안에 있어요.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죠. 네. 공이 이 안에 있다면 플레이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파크에 있다는 거는 잘 되고 있어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이 파울로 갔다거나 홈런이 됐다거나 하면 경기가 멈추잖아요. 그냥 주자는 여유롭게 이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계속 우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in the ballpark라고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크 쉐딩. 네, 바이크 쉐딩은 자전거 저장소, 자전거 보관대, 뭐 대충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t means talking, arguing about something easy, trivial rather than the bigger, harder issue at hand. 아주 어렵고 처리하기 아주 어렵고 큰 문제들보다는 쉽고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만 논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A committee whose job is to approve plans for a nuclear power plant may spend the majority of its time on relatively
unimportant but easy to grasp issue such as what materials to use for the staff bike shed, while neglecting the design of the power plant itself, which is far more important, but also far more difficult to criticize constructively. 네, 건설하는데 되게 어려운 그런 중요한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파워 플랜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뭐 이런 거가 아닌 자전거 보관대의 재료를 우리 못 쓸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해서 많은 시간, 이 핵발전소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커뮤니티, 이거를 만드는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돼서 직원들의 자전거 보관소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걸 보고 핵발전소는 설계 안 하고 그만 보고 바이크 쉐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은 논의하지 않고 곁가지들만 아주 쉽고 간단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바이크 쉐딩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Call it a day. 네. Call it a day. 하루에 부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해석을 해보자면 It means is stop doing something for the day. For example, work either temporarily or to give it up completely. 네, 이것은 무언가 하루간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멈추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일을 멈추는 거. 혹은 임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The expression was originally called it half a day. First recorded in 1838 in a context meaning to leave work before the working day was over. 네. 이 표현은 원래 call it a half day라고 반나절을 call 했어 라는 걸로 사용이 됐었는데 1838년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의미는 일하는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을 떠나면서 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용이 됐다. 그래서 나 그만둘래. call it a day. 나 하루 쉴래. call it a day.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펩캑입니다. 펩캑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The problem is between the keyboard and the chair 해서 네, problem is between 아닌데 B가 죄송합니다. 이가 어디 있더라?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네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문제는 항상 키보드와 의자 사이에 있다라는 건데요. A problem is caused entirely by the fault user. 그래서 이 뜻은 모든 문제는 사용자에게 있다. 네, 여기 심슨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고, 네, 컴퓨터가 있으면 앞에 키보드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즉,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키보드와 의자 사이에 있다. 즉, 여러분이 잘못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그래서 PMAC,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PMAC. 네, PMAC. Problem exists between monitor and chair 라고 많이 쓰고요. 혹은 Identity Error 해서 ID10T 혹은 1D 다시 10T 에러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디엇 에러죠. 네. 이디엇의 약자입니다. 이거 해석해보면 이디엇입니다. 네. 멍청한 에러. 네.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피크닉도 있습니다. 피크닉. 네. Program in chair, not in computer. 문제는 의자에 있어. 컴퓨터에 없어. 뭐 이런 뜻이고요. IBM 에러. Idiot behind machine error. 네. 기계 뒤에 있는 멍청한 에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의 모든 단어는 개발자가 항상 잘못한 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at your own dog food. 그냥 해석해 보자면은 너의 개밥을 먹어.
라는 뜻이죠. 네. Also called dog fooding is a slang term 네. used to reference a scenario in which your company use its own product to test and promote the product. 그래서 제품을 프로모션 하는데 홍보하고 테스트하는데 그들의 상품들만 그들의 제품들만 사용해서 사용하는 컴퍼니들의 그 회사가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즉 자기네 제품 이거는 그거죠. 여러분들 홈쇼핑 보시면 비교하는 그림이 나올 때 항상 기존 자사 제품 그리고 신제품을 비교하죠. 이게 Eat Your Own Dog Pudding입니다. 네, Dog Pudding. 개밥 먹고 있네. 네, 개밥이나 먹어. 즉 실제로는 지금 파는 다른 회사의 좋은 제품이랑 자기 회사의 제품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들 거랑 지들끼리 비교해서 이거 좋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example 예를 들어 The company sent out the memo to all of its employees telling them to eat their own dog food to demonstrate their new operating system speed. 네, 그래서 네, 스피드 여기가 좀 잘렸는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speed and ease of use입니다. and easy of use. 네,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데모하는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하는 네, 것을 얘기한다. 덕푸드 이때 their 덕푸드 그들의 개발자들에게 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ow hanging fruit. 네. 낮게 달린 과일. 자, 어떤 의미가 드세요? 낮게 달린 과일은 따기도 쉽겠죠. 네. It means it targets or goals which are easily achievable and which do not require a lot of effort.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목표나 목적이 매우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들, 쉬운 목표를 low hanging fruit이라고 부릅니다. 자, example 예를 들어 But email is just the low hanging fruit of the wireless data market. 네, 무선 데이터 마켓에서는 네, 이메일은 그냥 낮게 달린 과일이야.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rocket science. 로켓 과학이죠. Its mean is term used to describe anything considered overly complex. 네. 정말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것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This phrase is usually used in a negative completion, as in the example above, to show that something should be simple, straightforward, or obvious. 네, 이 문장은 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쉽고 간단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들로 보여줘야 하는 걸 굳이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걸 로켓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네. 로켓 만들어? 우리나라 말로 너 지금 로켓 만드니?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 명료한 건데 되게 복잡하게 네.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Don't worry, it's not a rocket scien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 그거는 로켓을 쏘아오르는 일이 아니야. 로켓 만드는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렇고요. 네. Proof of concept. 네. It means is evidence typically derived from an experiment or pilot project.
which demonstrated that our design concept, business proposal, etc. is feasible. 자, 이거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실험에서부터 나오는데, 실험이나 파일럿 프로젝트, 일회성,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나오는데, 비즈니스 제안서나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proof of concept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컨셉 검증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을 proof of concep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네, 네, technical debt. 네, 기술적인 부채, 기술 부채이죠. 네. The accumulated negative technical research of shortcuts and trade-off taken in the past on a project. 네. 네.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한 어떠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결과물이다. 테크니컬 결과물이다. 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끝까지 개발하기 힘드니까 대충 되는 것처럼 작게 만들어서 처리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여기에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기술 부채가 존재해서 실제로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 일을 이만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부채가 발생을 해서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urphy's Law. 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네, 머피의 법칙입니다. 네, it means 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네,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잘못된다 라는 겁니다. 네. According to the book A History of Murphy's Law, the law's name supposedly stems from an attempt to use new measurement device developed by the Edward Murphy. 네, 에드워드 머피가 개발한 그 새로운 측정 장치를 사용을 해서 네,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phase was kind to adverse reaction to something Murphy said when his device failed to perform. 네, 실행이 중지됐을 때 네, 이렇게 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네.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반드시 안 되는 거, 난 항상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들이 다 머피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은 요 자료들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건데, 네. 한국어로 된 유튜브도 있고요. 영어로 된 유튜브도 있는데, 영어로 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자막을 켜고 보시면 되는데, 또 자막을 켜고 옵션에 한국어로 자동 번역 선택하시면 나름 그래도 보실만하게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영어 자막을 보고 영어 자막을 읽으면서 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실습이고요. 그러면 숙제는 뭐냐? 자, 첫 번째. 네. 앞에서 나온 비디오 클립 4번, 5번, 6번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네. 스크립트 열기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한번 번역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여기 떴네요.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뜨면은 네. 네, 광고가 나와서 네, 광고 좀 끄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소리는 제가 꺼놨으니까요. 네. 녹화할 때 소리를 꺼놔서 이런데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막들을 보시면 되고, 혹은 여기에서 어딨지? 이 자막에 보시면 자동 번역 누르시고 제일 밑쪽으로 가시면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누르시고 스크립트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컴퓨터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쭉 카피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러면 전체가 다 카피되네요. 그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하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컨트롤 C 해서, 네. 이렇게 아래 한글에다가 놓고, 안 뜨네요. 네, 노트북이 좀 느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생겨요. 네. 뭐 실제 12페이지라고 뜨는데 지금 두 칸마다 하나씩 되어 있고 문장들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거 보시면서 문장 찾아서 이해를 해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번역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번역해 가면서 한번 단어들을 좀 익숙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기 사용하시고 읽어보시되, 네, 단어들의 의미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강의 지원 시스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3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